안녕하세요. 미추홀 소소한 마을 뉴스 2회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주한영상미디어센터 권문영입니다. 올해 7월 완공 예정인 용현 3동 보훈병원 뒤 공터에 쓰레기와 악취들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용현 3동 주민 뉴스 함께 보시죠. 용현 3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 3동에 사시는 정겨운 우리 주민분들께서 우리 동네의 궁금한 소식들을 주민들 손으로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리는 용현 3동 주민 뉴스입니다. 지금 이곳은 용현시장 안에 있는 카페고요. 뉴스를 취재하신 주민 기자분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자, 어떤 뉴스들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용현 3동 주민기자 김용석입니다. 저는 용현 3동에 지금 공사 중인 보훈병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용현 3동의 주민기자 손영옥입니다. 저는 용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현 3동 주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숙입니다. 저는 우리 동네의 훈훈한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는 무료 급식소 오병이어에 대해서 오늘은 잠시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김용석 주민 기자님께서 첫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용현 3동은 1년 전부터 보훈병원 공사가 진행 중인데 금년 7월쯤 완공될 예정인데 그 보훈병원 부지가 원래 군부대에서였는데 보훈병원에서 군부대 땅을 매입하면서 절반가량만 인수해가지고 나머지는 공터가 되었고 관리하는 부처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 악취 모든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용현 3동 국립보훈병원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이 국방부 소속에서 군인들이 상주를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 보훈처와 국방부가 땅 수용하는 과정의 절반밖에 보훈처에서 수용을 못해서 뒷부분에 절반이 흉물로 지금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지역이 아닌 나머지 땅이 이처럼 버려진 땅이 되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슬쩍 고물을 버리다가 이렇게 냄새가 나고 보기 흉한 쓰레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이 여기다가 쓰레기를 막 던져 이 담 너머로. 그러면 그 악취가 너무 심하고 저녁에는 이제 저쪽 너머로는 개들이 이제 막 떼지어서 나오니까 주민들이 밤에는 너무 무서워해요. 산책로를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침렁쿨 때문에 먼저 한번 합선돼 갖고 불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한전에서 와가지고 이걸 싹 걷었는데 해마다 이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제일 아주 불편하고 불안전하고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 개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튼 여기는 주민들이 너무 혐오스럽고 무서워요,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세요. 각자의 쓰레기를 잘 분리해서 쓰레기 버리는 날이면은 이렇게 제자리에다 놓아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그 주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정말 심각하군요.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방치된 것은 우리 주민 의식도 필요하지만 관계기관에서 빨리 땅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우리 깨끗한 용현 3동을 만들어주고 또한 보훈병원 환자들도 쾌적한 환경 속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석 주민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요, 크게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민으로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관계기관에서 좀 더 힘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시면은 그 주변의 환경이 좀 더 쾌적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엄청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주민인식들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행정적으로 조속히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용현 3동 주민기자 손영옥입니다. 주민들이 생활터전 용현시장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현시장 내에서 가게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일일 기자 손영옥입니다. 용현시장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인 회장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인 회장님. 저기 우리 주민들이 용현시장과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용현시장이 더 편하고 좋은 이유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용현시장은 우선 고객들의 체력 증진과 또 고객들이 이제 쇼핑하면서 이제 장보러 오셨다가 운동도 할 수 있게끔 스포츠센터 4층짜리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노래교실 같은 이제 주부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GX룸을 운영하고,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또 여성분들이 또 런닝머신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쇼핑하시다가 이제 힘드시면 저희 시장 중간에 이제 또 마실 카페가 있거든요. 그럼 카페에서 또 차도 한잔 드시고, 또 매주 월요일날 본인이 듣고 싶은 노래도 신청을 할 수 있는 DJ 박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이제 시장 안에가 너무 덥기 때문에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게끔 이제 그 천장에서 연무 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고객이 쇼핑하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용현시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시장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추석 전에 이제 고객님들한테 이제 그 상품권을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상인의 사무실로 오시면은 이제 선착순에 하나요 1000장의 이제 5,000원짜리 상품권을, 시장 상품권을 드립니다. 용현시장에서 장을 봤을 때 짐이 많을 때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희 시장은 지금 3년째 택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장을 많이 보시고 점포에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 배송기사가 가서 물건을 실어서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저는 아직 몰랐는데 앞으로 많이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회장님, 마지막으로 용현시장이 더 발전하고 많은 분들이 찾게 되려면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 지금 저희 시장을 이제 주차장이 지금 5군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차장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저 철도길 쪽을 공원에 있는 그쪽으로다가 많이 진입을 하십니다. 근데 그 부분에 지금 일방통행길이 작년부터 지금 생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일방길이 만들어진 부분이 여기가 저희가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거든요. 그러니까 주 출입구 보면 거리상으로 한 5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일방통행길을 여기 보학교에 올라가는 쪽까지 여기만 이제 양방향으로 해주시면 뭐 여기 숭이동 주민분들도 그렇고 용현 3동 주민분들도 그렇고 서로 편하고 저희 용현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용현시장 소식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동네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곳도 바로 용현시장 내에 있는 카페 아닙니까? 네,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용현시장이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값싸고 신선한 용현시장 상품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바랍니다. 네, 손영옥 주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주 훈훈한 소식이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용현 3동 주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현숙입니다. 저는 우리 용현 3동에서 아주 귀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번 다 같이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용현시장 뒤편에 자리 잡은 오병이어 급식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건물을 이용해서 주변의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면 늘 어르신들로 가득 찹니다.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이곳 오병이어 급식소에서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대접하고 있는데요. 10시도 되기 전에 오셔서 기다릴 정도로 어르신들께서 여기서 한 끼 드시는 것이 생활에 요긴한 도움이자 낙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 날까지 매일 와. 이렇게 사람들 술을 만나러 보니 즐겁고 또 여기서 또 봉사자들 보니 또 반갑고 즐겁고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좋지요. 매일같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고맙지요. 우리 반장님께서는 우리 오병이어 급식소에 몇 년 정도를 이렇게 와서 봉사를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현재가 2006년도 10월 23일부터 일했어요. 그래서 지금 횟수로는 14년째고 만은 13년 됐어요. 어르신들이 제가 그냥 해주는 음식 맛있게 드시고 가고 또 맛있게 드셨다고 고맙다고 저런 비타민 같은 것도 할머니들이 다 사다 주세요. 고맙게 생각하고 또 나도 더 맛을 내려고 노력하고 고비가 많았어요. 이걸 일주일에 한 번만 했냐 두 번만 했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래도 또 도움의 손길이 와가지고 여기로 오게 됐는데 금전적으로 여기가 지원들이 안 되다 보면 다 후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후원이 자꾸 하나둘씩 끊어져 나가면 이제 어르신들도 밥을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10년 넘게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거 해서 어르신들이 웃고 가시고 수고한다고 하는 말 그런 말에 참 감사한 거를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요. 그거는 제가 11시에 시작인데 또 9시면 다 오세요. 그래서 아마 이 식사 시간이 그분의 일상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소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꾸준하게 오고 있어요.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 그분들이 진짜 오병이어 밥집에 한 반 이상은 하고 있어갖고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 좀 더 이것이 좀 이렇게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이 오신다면은 봉사하신 분들의 힘이 좀 이렇게 분산돼서 더 효율적으로 봉사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하여튼간에 좀 많이 봉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4번씩 150여 명분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현 3동에서 일어나는 훈훈하고 따뜻한 일에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는 거는 어떨런지요? 식자재나 후원금 혹은 봉사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현숙 주민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넘치는 그 용현 3동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주민 기자님들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직접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너무 떨리고 부끄럽지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훈훈한 소식과 활기찬 시장 모습을 보여드려서 좋은데 안타깝게도 좀 안 좋은 쓰레기장 모습 방치된 땅을 보여드려서 죄송한 관계기관에서 빨리 이걸 해결해가지고 깨끗한 용현 3동을 만들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 그러면은 이렇게 특정 부류의 분들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또 제가 방송을 막상 해보니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또한 이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주민 분들도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방송을 더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 동네 뉴스에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민들의 자세한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전하고 생활에 필요한 알짜 뉴스를 전하는 주민 뉴스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동네 주민이 기자로 놀랍게 변신할 기회가 되어진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소식이라서 더욱 친근하고 궁금한 용현 3동 주민 뉴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 기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국립보훈병원은 올해 초부터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전국적으로 6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훈병원은 보훈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이 가능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주위에 담장을 없애서 다방면으로 출입이 가능하게 했는데요. 보신 것처럼 병원 뒤쪽의 공터가 관리 부재로 인해 방치되어 있습니다. 8월 개원도 좋지만 관계자분들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개원 전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또래 뉴스입니다. 작년부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또래 상담사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의 시선에는 우리 미추홀구가 어떻게 비칠까요? 또래 뉴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또래 뉴스 앵커 최준호입니다. 봄을 넘어 여름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한낮은 무척 더워서 시원한 냉면을 찾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전유정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청소년 또래 뉴스 앵커 전유정입니다. 한낮 더위 때문에 물놀이를 가서 더위를 식히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이번엔 청소년 또래 뉴스 기자들이 준비한 뉴스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 준비한 뉴스는 총 3편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7월 1일부터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뉴스는 남구 지역 고등학교 자율학습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마지막 뉴스는 건강한 남구 쉼터에 대한 흡연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많이 준비하셨군요. 그럼 첫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 7월 1일부로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하는 편이에요. 어떤 점에서? 돈도 많이 들고 또 이제 뭐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바뀌면 지금 미추홀대로 뭐 이런 걸로 바뀐 것도 생소해가지고 그거 인지하기도 힘든데 또 이제 미추홀구로 바뀌니까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서. 이게 다 시민의 혈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시민들이 살기도 어려운데 자꾸 이런 거만 바꿔가지고 정책을 그런 쪽으로만 하니까 우리들은 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남구는 약간 딱딱한 명칭인데 미추홀은 정감 있고 더 찾아가고 싶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까지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또 미추홀구 하면은 전 국민이 인천에 있는 미추홀구구나라는 것을 또 알릴 수 있어서 저는 찬성했고, 지금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가 미추홀구로 바꾼다면은 언젠가는 들어가야 될 비용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추홀구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 시민들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명칭 변경에 예산 26억이라는 거금이 들어가는 만큼 헛된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인하사대보고 박준영이었습니다. 남구가 미추홀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전유정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변경되는 것이 의미 있고 뜻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 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 일명 야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야간에 각 교실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인데요. 명칭부터 자율이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야자를 취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은 인천광역시 남구의 인하여자고등학교입니다. 또한 이곳은 인하여자고등학교의 야간 자율학습실인 면학실의 모습입니다. 면학실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과 자는 학생, 휴대폰을 하는 학생과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의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 빠졌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두세 번 빠지고 나니까 선생님들께서 눈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야자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위한 경험을 했던 적이 없으며 정규 수업 활동 시간보다 진로 활동 시간을 더 늘려줬음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반마다 선생님 다르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강제적으로 시키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야간 자율학습이 자율적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신청할 때는 자율적으로 신청했을 수 있지만 자기가 자율학습에 빠지거나 그럴 때 그 사유를 반드시 선생님한테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절차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압박감도 느낄 수 있고 그러면서 자율적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 측은 야간 자율학습이 자율화, 그리고 진로 경험을 위한 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과 같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옆에 계신 전유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이 많이 고생하는 모습이 보여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자율학습 이름처럼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나왔네요. 마지막 뉴스는 특별히 취재기자와 함께합니다. 먼저 짧은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김우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뉴스는 특히나 더 취재가 어려웠을 텐데 직접 현장에 가보니 어떠셨어요? 네, 제가 그곳을 취재하면서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우선 벽이나 바닥에 금연 스티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연 스티커를 더 많이 늘려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한 다음에 흡연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을 보니 조속히 남구에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 개선도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래뉴스 취재한 기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년 또래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아니요, 오늘은 특별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님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청소년들의 한마디를 영상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날 되세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소통 창구, 페이스북 같은 SNS를 이용함으로써 소속감이 증가해서 친구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한 단어장 앱 아니면 문제풀이 앱 같이 학생들에게 유용한 앱을 이용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할애합니다. 그런데 만약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면 야간 자율 시간이나 화요일, 목요일, 시 자율학습 시간에 인터넷 강의나 수업 정규과정 외에 다른 자신의 관심 있는 장르의 학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러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주민 기자들이 전해온 소식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매우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우리 마을의 소식을 들고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